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3.8% 드디어 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좋아지는 그 영향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미국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코 원전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내용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코 원전 관련돼서 또는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두산만큼 싸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았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애초에 신경도 쓰지 않던 APL 1000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 붙어서 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최고점을 못 잡고요. 최저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아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면 제가 뭐 장중에 막 단타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도하고 올라가는 거 다시 뭐 한 4에서 5% 정도 내가 중간에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수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현대건설, 그렇죠? 시공 쪽으로 불이 붙었었던 현대건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우건설, 그렇죠? 지금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시공사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원전은 이제 그냥 간다. 근데 물론 조정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탈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체코 원전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체코 원전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는 26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현지화 60%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대략 한국에서 수주한 금액이 8.5조 원 정도. 그래, 이건 매출이잖아요. 그쵸? 이 매출의 증가만큼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냥 이 중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한수원도 있고 그쵸?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8.5조 원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온 시가총액이 8.5조 원보다 안 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지화 중에서는 두산 스코다 파워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또 나와서 댓글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 스코다 파워의 시가총액은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스코다 파워의 최대 주주는 여기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두산을 봐야겠죠. 두산 여기 보세요. 두산 파워 시스템즈예요. 두산 파워 시스템즈에서 단독으로 두산 스코다 파워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수주를 받는 금액이 있겠죠. 이게 대략 현지화 기준에서 20에서 한 30% 정도, 그렇죠? 뭐 터빈하고 뭐 터빈홀 전체를 두산 스코다 파워가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이건 8.5조 빼고, 그러니까 총 26조에서 8.5조 빼고 나머지 거의 한 18조 정도가 남죠. 17, 18조 정도가 남는데 이 안에서 20에서 30% 정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수주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2에서 3조 정도다. 이걸 다 포함했을 때 에너빌리티 지우고 대우건설 지우고 현대건설 지우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을 봤을 때 어때요? 주가가 이미 24만 원에서 59만 원 거의 한 6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얼마입니까 이거?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만 8천 원까지. 그렇죠. 시가총액의 상승은 이거보다 더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다. 미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말고는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대안이 없어요. 친환경 에너지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것도 5월 말인가요? 5월 중순인가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이게 친환경에서 나오는 과발전 때문에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차단기가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그렇죠? ESS가 필요해요. 근데 ESS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더한 것보다 더 비싸집니다. 한국 기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싹 깔아가지고 여기서 ESS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ESS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 배터리를 한국 시장에 다 깔았을 때, 한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력량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다 깔았을 때 대략 400조 원 규모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미국으로 옮겨봐요. 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가장 싼 에너지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불안해서 설비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죠. 왜? AI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5090이라고 있어요. 5090이라고 엔비디아 GPU인데 5090의 그래픽 카드의 이 가격대를 보잖아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렇죠? 이게 전력 소비량이 600와트 정도 나와요. 600와트 정도. 600와트면 거의 에어컨 한 대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24시간 돌려야 돼요. 어디서? 데이터 센터에서. 그렇죠? 근데 600와트보다 더 많이 먹죠. 왜 그럴까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기업용 버전으로 지금 이게 개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최대 사양이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한 개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빅테크에 납품하는 것들 있죠? 그건 한 개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갑니다. 뭐 환율 감안해서. 그렇죠?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이 전 세대 H100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초반 중반대 정도 했고 그리고 블랙엘로 넘어왔죠. 블랙엘은 H100보다 거의 한 30% 정도의 전력을 더 소비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력 소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원전 바로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접적으로 전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전은 앞으로 대안이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걸 쓸래?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걸 써야 되니? 그러면 마지막에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면 원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같이 했었어요. 우리기술은 물론 단기적으로 본 거고요. 수익 금액을 가장 많이 번 건 어디예요? 작년엔 두산입니다. 왜?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지 이렇게까지 확 붉어지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전주들 있죠. 뭐 오클로도 그렇고요. SMR,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 두 기업들이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작년에 24년도에는 15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저가에서 고가 따지면 거의 한 20배 가까이를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이후에 실제 공사를 짓고 거기에 주기를 납품하고 모든 기계 장비가 다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원전 완성하는 쪽. 시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리고 건설주예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죠?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시세를 내는 구간이 있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주도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주도주군 안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가를 찍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저가를 절대 못 잡습니다. 고가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올라가니까 22평과의 이격도가 20%잖아요. 그리고 이 20%를 굳이 주가가 내려가서 만날 필요 있나요? 쉬었다 가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쉬는 과정에서 뭐 5일선 이탈했다고 매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매물 소화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이 한 8%씩 빠지는 거 이게 갑자기 한 방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가와 고가를 내가 애초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말자. 근데 원전은 당연히 앞으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주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도 이미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신고가를 찍고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니까 또 강한 종목군들이 오르잖아요. 최근에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리고 유상증자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상증자 관련돼서도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렇죠? 한국에서 가장 큰 유상증자. 그렇죠? 과거에 삼성전자의 유상증자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때 첫 번째 발표됐었던 게 3조 6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 뒷자리 까고 2조 9천억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50%를 더 올랐어요. 60만 원에서 90만 원을 갔다 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빠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하는 거다. 그리고 상승의 끝은 어디예요? 실적이 나왔을 때. 근데 원전에 대한 실적이 1년 있다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한참 걸립니다. 실적이 나올 때 왜 주가가 빠지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고 뭐 오늘 차트가 어때요? 주가 어때요? 어떤 일이 또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이러던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무조건 가격 보세요. 가격. 여기서 외국인들이 뭘 했습니다.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매도하네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67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매집한 물량이 얼마예요? 4,600억. 그쵸? 무슨 얘기냐? 4,6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추세가 끝나고 뭐 박살나나요? 그래, 설령 추세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다시 망가뜨리는 데까지는 못해도 2달은 걸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 잡고 강프로가 팔았다는데 주가 다시 올라가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4에서 5% 정도 그쵸? 손실이 아니죠. 어차피 저는 60%대 수익 구간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30%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한 70%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치고 달리잖아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들.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계속되니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꺾여 내려온다고 쳐보세요. 현대건설이라고 여기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3.5% 상승을 했지만 현대건설이 안 올라간 거. 이격 조정 끝나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대건설로 우리가 남아있는 자금들을 타점을 잡아서 매매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 몰빵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될 일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30만 원을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30만 원을 넘어가는 과정이 절대로 5월 달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래요. 조정 분명히 필요하다고요. 작년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증시 어떤 형태로든 조정하면 줄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난 목요일이죠. 와, 설마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거의 그냥 만났으면 멱살 잡고 싸우는 정도였잖아요. 설전이 오간 그 내용들을 보면 SNS로 싸웠으니까 그 상태가 됐었던 거지. 너무 심한 말들이 오갔거든요. 설령 그런 걸로 미증시 1% 조정을 만들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온다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테슬라 이제 반등한다 이런 거잖아요.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진짜 없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주가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200달러에서 다시 한 360달러 거의 한 70% 정도 상승 후에 또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하자.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신고가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이래서 신고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미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접대 파일에 올라와 있다. 요런 얘기까지를 돌려서 할 거라고는 누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것들 최소한 이걸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올라가는 데서 요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22평 만나야 된다. 근데 22평을 이제 수렴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가를 잡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런 추세를 먹는 게 목적이라고. 요런 추세를.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예요? 270달러에서 고가 얼마예요? 480달러. 이것도 뭐예요? 1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조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빠지는 거 확인해서 이쪽 구간에서 매도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33달러. 근데 지금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도록 34달러. 요 정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그리고 오래 한다는 건 뭐예요? 누적 수익이 그만큼 쌓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손실 계속 보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드려온 거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시세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소통방에서 한 내용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46,850원이었을 때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7,550원, 3.5% 상승 구간이거든요. 근데 딱 요때 몇 시? 1시 9분에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팔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거 어때요? 알테오젠 4% 상승.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알테오젠 언제 샀나요? 내가 알테오젠. 자,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이미 6월 5일 날 현충일 전이죠. 지난 목요일입니다. 알테오젠 7% 수익 구간에 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두 자릿수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 언제 매수했고 타점 잡았는지 제가 다 보여드릴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항상 이야기 드리죠. 주도주. 한국, 미국 시장 모두 조정받아도 크지 않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시장 엄청 좋죠?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많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요 부분들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300조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거의 한 350조, 400조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코스피에 주는 영향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자, 그러면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소한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봤나요? 안 봤잖아요. 주도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되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DI 같은 거 보세요. 반도체 강할 때 삼성전자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기대감, 그랬을 때 신고가 수익 어때요? 두 자릿수 25, 14%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나오죠. 뭐 최근에 보더라도 마찬가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매도 어때요? 70%대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거를 하나 보더라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작년에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쵸?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 67% 수익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다시 했는데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24년도 5월과 6월 달에 정확하게 제가 딱 요때 언제입니까 이거? 6월 초부터 두산에너빌리티 매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한번 하고 한 번 더 매매를 안 했다가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권 또 잡았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두산을 보면 됩니다. 보세요. 5월 달부터 뭘 샀어요? 두산을 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두산을 못 샀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너무 이 매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 그리고 탄탄한 수급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편합니다. 두산보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2년 3년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거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치고받고를 한다는 게 올라갈 때마다 뭐 단타를 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단지 딱 구간별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보유를 하면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매가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작년에 보세요. 두산 같은 경우 몇 프로 수익 냈나요? 14.7%. 언제? 5월 23일 날. 그쵸? 그럼 6월 초부터 뭐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23%. 5월 29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랑 똑같이 매매한 게 하나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요 구간에서 매매했죠? 올해 1월과 2월 달 수익 어때요? 57%. 언제예요? 2월 5일 날. 그 이후에 볼까요?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환매를 타잖아요. 이렇게. 그쵸? 어때요? 17% 수익 3월 달.
그쵸? 언제 매수했어요? 2월 6일날. 이렇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그것도 뭐 50%,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들 텐데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근데 주도주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 그쵸? 어떤 주도주를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